하도 의혹이 많아서 뭐부터 다뤄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최상병 특검부터 짚어보지요. 지금 의혹이 하나 둘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어제 MBC 단독으로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종섭 장관이 특정한 사람을 지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 말 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장유미 변호사님, 네. 그 사람이 임재은 관리관이라고 하죠? 네, 일단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예. 곳곳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하게 그 대목마다 등장을 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사실관계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 처음에는 어떤 수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내린 적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를 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특정 인물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특정 인물이 누구냐? 사실은 이 조사 과정에서 관여할 수 없는 국방부의 법무관리관 유재은 법무관리관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지시를 내렸던 것인가? 지금 뭐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조사 권한이 있습니다. 과거에 군 헌병 역할을 했던 것이거든요. 거기에 왜 이래라 저래라 외부의 국방부 인사의 이야기를 듣게 합니까? 이제는 이종섭 전 장관이 답변할 차례입니다. 예. 그런데 김성환 평론가, 국방부 조사본부가 최상병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해라. 이렇게 국방부 장관 이종섭이 그때 당시에 조사본부 책임자들을 집무실에 불러서 지시를 하고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군 검찰단장 의견을 들어라. 이런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공수처가 확보했는데 이것은 위법 아닙니까? 이건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는 할 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이 이걸 지시할 권한이 없는 건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보도가 되기로는 각군 참모총장이 군 경찰을 지휘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제가 그 박정훈 대령 그 변호인하고 잠깐 만났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국방부 장관도 권한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지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지휘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맡겼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 경찰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군 검찰단하고 법무관리관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군 검찰단은 군 검찰이거든요. 근데 군 경찰에서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를 한 내용이 조사본부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군 경찰에서 조사본부에서 이걸 다시 검토를 한 거예요. 검토를 했을 때 최종 보고서나 아니면 중간에 보고한 내용들을 보면 군 조사본부에서는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쓰기도 했었거든요. 썼는데 군 검찰단하고 그다음에 임성근 법무관리관하고 계속 압력을 넣은 거예요. 조사본부에. 그래서 군 검찰에서 그 혐의 빼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사본부에서 거기에다가 아주 묘한 기록을 남겨놨다 그래요. 최종 조사 결과에는 임성근 사단장 혐의는 뺐지만 거기에다가 개인 신상과 관련되어 있는 주민번호를 거기다 기재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본부에서는 그 조사본부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우리가 압력을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뺐다는 흔적을 남겨놓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혐의자에서 혐의 내용에는 빠졌지만 이 사람들은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의중을 담아놓으려면은 거기에 혐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8명이잖아요. 8명의 주민번호, 그 사람들의 주소지, 신상기록을 거기다가 같이 기재해서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사건을 이첩해주는 과정을 밟았다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 조사본부가 동의하지 않은 외압이 들어왔고 우리는 그것이 일종의 직권남용이든 위법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걸 따르지만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흔적들을 거기다 다 남겨놨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군 검찰하고 군 그 법무관리관실은 이종석 국방부 장관하고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도록 했는데 이종석 국방부 장관 넘어서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자에서 빼라고 하는 압력이 들어왔다고 하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신은규 대표님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가 이종섭 장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 의견을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유재은이 누굽니까? 중요한 국면마다 대통령실과 통화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 군대 내의 수사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사법원법에 봐도
그 군 검사 있지 않습니까? 군 검사에 대해서 일반 검찰청법에 똑같은 규정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하게 돼 있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간섭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 조항이 똑같이 군사법원법에도 나와 있고요. 이 군사경찰법도 조금은 이제 뭐 조항은 군사경찰법이란 다른 법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내용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아무리 국방부 장관이고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의 수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다. 이게 우리 법의 체계거든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수사 업무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일 때도 주장했던 논리인데요. 준사법기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독립성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 추미애 장관하고도 상당히 그 논란이 좀 있었던 건데 지금 박정훈 대령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혐의자를 특정하고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이 초동수사의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 뭐 유재은 관리관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했다라는 것 자체가 수사 외압에 해당하고요. 그 수사 외압이 그 직권남용이라는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과 개인 전화로도 이미 연락했다는 것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전 수사 외압의 주체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저는 이것이 바로 범죄에 해당되는 국기문란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범죄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제 논의하는 거는 좀 이미 지난 논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서두르는 가장 큰 이유는 통신 기록 보존 기한 때문입니다. 지금 7월 19일이 그 데드라인입니다. 이 날이 지나면 이제 통신 기록을 보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오기 전에 반드시 특검법을 처리해야 통신 기록도 확실하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고 그러는 거죠.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7월 19일이 오기 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속도를 좀 내야 할 것 같은데 특검에 앞서서 또 개혁신당과 조국신당이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국정조사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일단 내용들을 다 확실하게 해놓으면 특검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런 국정조사를 통해서 뭔가가 드러나면 윤석열이 혹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막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조국 대표 얘기를 들어볼까요? 저는 사적으로는 뭐 제가 해병대 출신은 아닌데 저희 돌아가신 선친께서 36년생이신데 해병대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어릴 때부터 저희 뭐 어르신께서 해병대 얘기한 걸 듣고 자랐고요. 그걸 떠나서 이번에 있었던 벌어진 최해병 사건 그리고 그 뒤로 박정훈 대령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생각하면 그런 저희 개인적 뭐 이런 인연을 떠나서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여기 계신 국민의힘 당원이신 정 회장님 포함해서 또 지금 정파와 관계없이 진보 보수 관계없이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고, 상식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애국 시민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저를 포함해서 조국혁신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포함해서 국정조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조국 대표가 얘기한 정 회장은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입니다. 정원철 회장인데요. 이 정원철 회장 예비역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원철 회장은 국민의힘 당원이래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를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원철 회장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죠. 지난 21대 국회에서 순직한 해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이 낱낱이 밝혀달라는 국민적 염원을 가해자 윤석열 대통령과 가해정당 국민의힘이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치하에 정부 권력이 나서서 21살 청춘의 애통한 죽음을 덮어버렸고 수사 외압의 범인을 도피시켰고 통신 기록 증거 인멸에 이르렀습니다. 수사 외압의 하수인 이종섭 국방장관, 신원식 국방위 여당 간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로 민의의 전당 국회를 모독하기도 하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분노한 국민을 기망하는 동안 국회는 그간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야 합의라는 법이 아닌 관례는 소수당 국민의힘의 횡포에 끌려다닌 것을 좋게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수결에 따라 법대로 해야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분노가 이제 치밀어 올라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번에 최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말 제가 분노하는 지점은 우리 군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린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요. 작년에 해병대 지원한 경쟁률이 0.2대 1이었답니다. 해병대 역사상 가장 낮은 경쟁률입니다. 김성환 평론가 잘 아시겠지만 그 전에 우리 젊은 친구들 해병대 가려고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가고 그랬잖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병대 간다는 애 제가 뜯어말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그때 해병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럼요. 한 번만 써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해병대 가면 야, 그 고생스러운데 왜 가냐. 또 해병대 갔다 오면은 그 원래 우리 군에서 그러잖아요. 훈련소 들어갔다 나오면 눈빛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해병대 갔다 오면은 사람이 좀 눈빛도 변하는 것 같고 좀 너무 독종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래가지고 야 가지 마 하면서 말리기도 했거든요. 그런데도 해병대 들어가곤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최상병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거기 가야 돼? 가야 될 이유를 못 찾잖아요. 그 임성근 사단장이 전 사단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원래 군인은 그렇게 해서 죽으라면 죽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군말 없이. 네. 그럼 그 얘기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사병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지휘권을 자기가 행사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핑계를 대기 위해서 그런 말까지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까지 와버리니까 그것도 뭐 어디 전투에 나가서 순직한 것도 아니잖아요. 가가지고 험하게 그 재난현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수색 작업한다고 그렇게 해서 물에 들어가라 가지고 숨졌는데 그거 하나 책임도 못 묻고 지금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누가 해병대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장유미 변호사님, 네.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적 의원 4분의 1 네. 이상이면은 네. 상임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야당이 단독으로 추진을 해도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네. 뭐 출석해도 안 나오고 막 이런 경우가 좀 많았잖아요. 그게 그렇죠. 좀 걱정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관련자들이 국회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면 그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실상 위증을 했어요. 거짓 진술들을 했습니다. 전화 받은 적 있냐? 없다라고 했어요. 딱 잡아댔습니다. 나중에 통신 기록 다 나왔죠.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관련한 통화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아까 이 예비역 회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이 국회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실 거짓말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특검밖에는 지금 답이 없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 정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제복 입은 분들한테 어떻게 예우하겠다고 그랬습니까? 극진한 예우를 다하겠다 그랬어요. 그 극진한 예우의 결론이 이런 건가요? 은폐하고 숨기고 외압 넣고 지금 대한민국 군인이 사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 제대로 집니까? 임성근 전 사단장은 어떤 탄원서를 썼습니까? 본인이 탄원서를 낼 계제인가요? 본인이 피의자인데요. 그러면서 책임을 밑에 미루고 있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보수정부의 민낯 아닌가라고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원인 예비역이 지금 이렇게 큰 목소리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여야 합의를 물론 할 거로 기대를 하지만 안 된다고 해도 신은규 대표님 만약에 그걸 거부했을 때 국민의힘에 쏟아질 비난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아마 또 계속 피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론도 환기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과거에 박근혜 최순실 사례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당시에도 특검이 도입되기 전에 국정조사를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 상당 부분의 그런 진실에 다가가는 노력을 했던 기억도 있어서 아마 정부 여당이 참여하면 훨씬 더 효과가 크겠지만은 집권 여당이 빠진다 하더라도 좀 국정조사를 통해서 좀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는 있다. 당시에도 박근혜 최순실 사건 때
권력형 부패, 권력형 비리의 경우에는 늘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당시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이끌어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참고인들이나 증인들 진술을 통해 가지고 모순점도 잡아내기도 했었고요. 또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은 국회 증언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돼서 이제 선서하고 위증에 대한 거나 불출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발을 해서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제력은 생긴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만 하는 것이고 저는 그 일환으로서 국정조사는 불가피한 거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거는 제가 볼 땐 국정농단 사건이에요. 점점 국정농단 사건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 시인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죽기 살기로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 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험한 꼴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제가 국방부 장관이 군 경찰을 지휘할 권한이 있느냐 이거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초기에. 최상병 왜 숨지게 됐는지 수사에 들어갔잖아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군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이런 사병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군 경찰이 수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법률상으로 보면 수사하거나 기소할 수는 없도록 돼 있잖아요. 기본적인 조사만 해서 이 민간 경찰에 넘기도록 돼 있거든요. 사건을 이첩하도록 돼 있는데 해병대 수사단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김기환 사령관이었던 거예요. 국가안보실, 국방부 장관 다 나서가지고 김기환 사령관의 압력을 막 넣었는데 김기환 사령관은 이거 하면 직권 남용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니까 박정훈 대령한테 이거 내가 직권남용 이렇게 하면 직권남용 될까? 이걸 막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김기환 사령관이 못 막은 거예요.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자료를 경북경찰청이 가가지고 이첩을 해버렸어요. 그럼 2단계로 끝나는 거예요. 끝났는데 그걸 다시 되갖고 오게 했잖아요. 되갖고 오게 하니까 군 경찰한테 어차피 넘겨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조사본부에 넘긴 거예요. 근데 조사본부 군 경찰에서 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사본부에서 보면서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는 군 검찰을 동원하는 거예요. 근데 기소할 권한도 없으니까 군 검찰이 나설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법무관리관실도 역시 마찬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서 막 압력을 막 넣다 보니까 조사본부에서 우리는 동의하지 않았어? 이런 흔적 남겨놓은 거예요. 대통령이 개입하고 대통령실이 개입하고 다 개입해가지고 결국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그냥 기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사인이 끼어들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8월 2일 날 다시 이첩했던 거 수사자료 돼가지고 오거든요. 8월 3일 날 이종석 국방부 장관하고 이 변호사라는 사람이 대통령 측근이라는 사람이 통화한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은행권에 있는 누군가가 여기에 개입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임 전 사단장이 로비를 했던 어떤 방식으로든 뭐가 됐든 간에 이 사건 안에 두 사람이 개입하고 들어갔던 흔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큰 틀 안에서 보면은 국가 공적 시스템, 군 수사,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농단한 거예요. 지금 2단계까지 왔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거 받아가지고 특검으로 넘어가면 이게 만약에 펑 하고 터져 나오면 정권이 막 흔들리는 상황까지 가버리는 그래서 거예요. 그렇게 지금 목숨 걸고 막으려고 하는 거죠. 무조건 막는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근데 장유미 변호사님, 어쭈구리 님이요. 네. 통신 자료 시효를 정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그거는 물어보셨는데. 정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 사 기업에서요. 일단 이런 통신사들이 자체적으로 보존을 이게 용량 때문에 모든 자료를 다 계속 무기한으로 갖고 있을 수가 없어서 1년을 시한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별도로 연장을 해달라 이런 조치를 하는 전례는 좀 보기가 어려워서요. 이거는 빨리 확보하는 게 맞고 공수처 관련해서 왜 민주당 본인들이 만들고 믿질 못하느냐라고 하는데요. 공수처가 일단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요.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석 전 장관의 통화했다는 그런 내역을 확보하고도 추가 조치를 잘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빨리 증거 확보를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국면인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복잡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국가 조직이 아예 그냥 총동원돼서 지금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데 저는 그냥 본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질이 뭐냐? 엊그제 그 최수근 해병의 어머님께서 편지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면 진실 좀 제발 밝혀달라. 왜 내 아들이
왜 구명조끼도 못 입고 들어가서 왜 죽을 수밖에 없었냐? 억울하다. 그 진실을 밝혀달라. 그래서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도 좀 선처해달라. 그 얘기를 종합해보면요. 정진석 비서실장의 얘기처럼 이 죽음을 악용하는 나쁜 정치는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진실을 은폐하고 덮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묻고 싶은 게 최수근 해병은 자신의 부하 아닙니까? 국군 통수권자인데 왜 그 생명은 희생시키고 왜 임성근이라는 자는 지키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플한 얘기인데 전 국민의힘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때입니까? 최수근 해병의 그 죽음에 대한 진실 그럼 그건 접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본인들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 아등바등하고 할 말이 없는 건 알겠지만은 아니 할 말이 없으면 침묵을 하고 그냥 가만히나 있든지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 진실을 밝히려는 그 움직임 자체를 방해하고 저런 식으로 뭐 죽음을 악용하는 정치라는 식의 딱지를 붙이는 것이 저는 국민의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전 최수근 해병의 그 어머님의 편지를 좀 읽어보면 답이 다 나와 있다. 저게 봅니다. 예. 오늘 그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윤희경 경찰청장 만나가지고 빨리 수사하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차상병이 숨진 지가 일주기가 지금 다가오는 이 시점이에요. 경찰이 수사 결과 내놓을 의지가 있으면요. 수사 그 자료 이첩하고 그리고 넘어간 게 8월에 작년 8월. 찾아갈 사람을 찾아가야죠. 윤희근 경찰청장 지금 저는 경찰청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지금도 경찰청장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날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술 처먹고 잠자가지고 전화도 못 받고 날라가도 그때 날라갔어야 될 맞습니다. 사람이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임성근 그러니까 같은 자들이 보호수사하는 들끓는 거예요. 겁니다. 임성근 같은 자들이 국가기관에 내내에 다 박혀가지고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들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볼 때는. 자들이 지금 쫙 깔려 있습니다. 하나둘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도 그렇고 제가 또 올라옵니다.